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이르면 내년 초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 단말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하는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립대 병원에서는 일반 진료 대기 일수가 늘어나는 등 전공의 공백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 이식 수술 건수는 23%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출시 전 안전성을 직접 시험에 보증하는 배터리 인증제가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 8월 전기차 화재 이후 제도 시행 일정을 앞당긴 건데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동차 페달을 잘못 밟아 나는 사고의 40%는 고령자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살 이상 운전자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5.9%에 불과하지만 페달 오조작 사고 점유율로 보면 사고 위험이 2.5배나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가 주파수 혼신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하는 국내 기술 기준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60일 동안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 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 법제처 심사 절차 등에 모두 넉 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는 애초 지난해 1분기로 예고됐지만 계속 늦어졌고 지난해 10월 정부가 필요 서류를 받는 중이며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한 뒤에도 1년 넘게 서비스 개시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뇌 신경 시스템을 본떠 만든 초민감 전자 피부용 압력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 전북대학교 공동연구팀은 인간의 뇌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을 본떠 나노 입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작은 압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압력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압력 센서는 심박수나 손가락 움직임 같은 작은 변화는 물론 물방울의 압력까지도 감지할 수 있으며 뜨겁거나 습기가 마른 환경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연구팀은 투명성과 물리적인 유연성까지 갖춰 투명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 연구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학회에서 최우수 논문 발표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주관 하이브리드 이미징 컨퍼런스에서 김진수 박사 연구팀이 최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수 박사팀은 방사성 동위원소 구리를 활용해 미세 플라스틱이 생체에 흡입돼 분포되는 경로를 밝히고 폐에 미치는 독성을 연구해 이번 상을 받았습니다. IAEA가 주관하는 하이브리드 이미징 컨퍼런스는 영상의학과 핵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방사성의 안전성과 효능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표한 연구자에게 논문 발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안전대책으로 제시된 배터리 인증제가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직접 배터리 안정성을 시험 검증하겠다는 건데 높아진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 팩을 시험 장치 위에 올려 흔들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가 하면 아예 불길 속에 넣어 더 큰 위험으로 번지지 않는지 시험합니다. 지난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 잦아들지 않자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시험해 보증하는 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조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란 전기차 배터리가 출시되기 전 정부의 안전시험을 받도록 하는 사전 인증 제도를 말합니다. 제조사는 과열과 과충전, 단락 등 12개 안전성 시험을 통과해야만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할 수 있고 사후에도 적합성 시험을 받아야만 합니다. 당초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시범 사업에는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등 5기업체가 참여해 안전성 인증의 첫 시험대에 오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후속 전기차 모델이 가장 먼저 정부 안전성 검증을 받아 인증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되 1년의 유예를 거쳐 2026년 본격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배터리 이력제와 BMS 안전기능 강화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 시장의 불안감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자동차 페달을 잘못 밟아 나는 사고의 40%는 고령자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페달 오조작 사고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건은 한 달 160건 이상으로 1년 평균 2,000건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61살부터 관련 사고가 급격히 늘어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39.1%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5살 이상은 25.7%, 70살 이상은 14.6%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70살 이상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5.9%에 불과해 점유율로 보면 사고 위험이 2.5배나 높았습니다. 연구소는 운전 경력이 길더라도 고령일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오조작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 비중이 10%포인트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도 4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정부의 노인 실태 조사와 비교해 이번에 가장 두드러지는 건 독거노인 가구 증가세입니다. 조사에 참여한 노인 가운데 32.8%가 혼자 사는 노인으로 직전 조사보다 13%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산다는 노인은 10.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이 홀로 생활하다 보니 생활에 어려움도 컸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거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에 비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낀다는 비율은 가장 낮았고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은 전체 6.6%였으며 나이가 지긋해질수록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노인 가구 연간 소득은 3,400여만 원으로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계속 늘었고 부동산 자산은 3억 1천여만 원, 금융자산 규모는 4,900여만 원으로 함께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일을 하는 노인 비중도 꾸준히 늘어 39%로 역대 최고에 달했는데 정부는 이를 소득과 자산,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등장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해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6.8%포인트 급증했고 장남에게 전부 주거나 많이 주겠다는 응답은 처음으로 한 자릿수 응답이 나와 인식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전체 노인의 10% 수준으로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50개소로 확대해 초고령화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이어진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노인 만 78명을 설문해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1년 전보다 10만 명대 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예상 밖으로 선전한 고용 증가폭이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건설업이 역대 최대인 10만 명 줄어 내수 부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승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10만 명대 증가는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초까지 30만 명대로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 고용 창출력이 확연히 둔화했습니다. 정보통신업이 10만 5천 명 느는 등 서비스업이 4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고 증가폭도 34만 5천 명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혼인 증가로 결혼식 유관업종 일자리가 늘면서 개인 서비스업도 17,000명 늘었습니다. 고용률 63.3%, 실업률 2.1%로 지표는 역대 9월 기준 가장 좋지만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 10만 명 줄어서 2013년 산업별 통계 재편 이후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신규 공사 위축이라든가 원자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영향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직별 공사업이 증가를 견인을 해오다가 5월부터 감소로 전환이 된 영향이 전체 건설업의 감소를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도 4만 9천 명이 줄면서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은 10만 4천 명 줄어 2021년 11월 이후 최대폭 감소입니다. 나이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7만 2천 명 늘어 고령층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흐름이 여전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과 40대 취업자 감소 현상은 이어졌습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6만 3천 명 늘어서 4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건설업계에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숙련 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 취업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청년과 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기준은 낮추고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구제와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이 기존 법률에 따라 보호받으려면 별도의 비밀 관리 노력이 필요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스타트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약 기술을 요구하더라도 서면으로 남길 것을 규정하는 등 법적 의무를 강화합니다. 중기부는 또 스타트업이 기술을 빼앗겨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 판매에 따른 실질 손해 외에도 기술 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행정조치와 형사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는 직접적인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외래 대기 기간이 2배 넘게 늘었고 전국 병원의 장기 이식 건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8개월이 넘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을 중심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응급실 도착 시간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 24.7분에서 17.9분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여파는 일반 진료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 국립대병원과 분원 16곳의 평균 외래 진료 대기일수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23.8일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치인 18.5일보다 2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본원은 62일로 대기일수가 가장 길었는데 이곳의 지난 5년 평균 수치와 비교하면 2배가 넘게 길어졌습니다. 또 국립대병원들의 입원 대기일수와 수술 대기일수 역시 의료 공백이 생기기 전보다 각각 늘어났습니다.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장기 이식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의 5대 장기 이식 건수는 8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8% 줄었습니다. 장기별로 보면 췌장 이식이 56.3%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심장 이식은 27.8%, 신장 이식은 23.9% 적게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 기증에 동의한 뇌사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적어졌는데 장기 기증을 설득할 의료 인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수업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보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올해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의대생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을 합친 7,500명이 내년도 수업을 받는 것에 대해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하는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을 두고도 5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현장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수당으로 정부가 200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지급된 특별활동비와 여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정부가 특별활동비로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면서 모두 109억 원 정도가 지출됐고 숙박비와 여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동안 98억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경찰이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가 400명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8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921건을 접수해 4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대별로는 10대가 381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80%를 차지했고 10살 이상 14살 미만 촉법소년도 71명, 15%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접수된 사건만 476건으로 매일 10건꼴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기념품으로 싸게 파는 스타벅스 텀블러가 있다고 하면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른바 짝퉁 텀블러 13만 개를 만들어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반값이라는 홍보에 관공서와 기업들도 속았는데 그냥 봐선 정품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창고 사무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곳곳에 수북이 쌓인 상자들. 이른바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를 만들던 곳입니다. 레이저 기기로 스타벅스 로고를 똑같이 새기고 포장 상자에 사용 설명서, 스티커까지 누가 봐도 정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조 제품을 만든 총책 53살 A씨를 포함해 일당 9명은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무지 텀블러와 뚜껑, 고무패드 같은 부품을 따로따로 중국 등에서 들여와 조립했습니다.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들여오는 즉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속이고 정품의 절반값에 판다고 홍보했는데 감쪽같이 속은 관공서나 기업, 민간단체 등에서 기념품으로 단체 주문한 곳이 많았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만들어 판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가 무려 13만 개, 24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제 아무런 상표가 없는 일반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피했고 2차적으로 이제 상표를 각인을 하고 이제 인쇄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제조했기 때문에 좀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상표 경찰은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특허청은 로고 등이 정교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만큼 정식 매장에서 사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법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인 다음 달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처음으로 5천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는 다음 달 배추 소매 가격이 포기당 평균 5,3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월 기준 최고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달과 비교하면 42% 하락한 수치입니다. 협회 측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배추를 심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수급 안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3분기 맡김 가격이 19% 넘게 오르는 등 식재료 가격이 줄줄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올해 3분기 생활필수품 37개 품목 가운데
23개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4.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맛김이 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고추장과 설탕, 간장 순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많이 내린 품목은 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내렸고 식용유와 밀가루 등도 하락했습니다. 협의회는 설탕은 원재료인 국제 설탕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소비자 가격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많이 쓰는 제품 하면 분유 제조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시중에서 많이 쓰는 분유 제조기 제품들을 비교했더니 성능과 가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분유를 타줘 신생아 필수 육아용품으로 자리 잡은 분유 제조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분유 제조기의 분유 제조 농도와 온도 정확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우선 분유 농도가 너무 진하면 신생아가 변비에 걸릴 수 있어 국내 주요 분유 제조사들은 조유 농도를 14%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6개 제품 가운데 국산 버들과 미국 브랜드 베이비 브레짜 등 2개 제품이 권장 농도 대비 1%포인트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이들 두 제품은 온도 정확성 시험에서도 설정 온도보다 1도씨 이내 차이를 보였습니다. 분유 제조 시간은 국산 베베러브 제품이 단계별로 11초에서 18초가 걸려 가장 짧았고 버들은 이보다 최대 2분이 더 걸렸습니다. 신생아에게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유 거품은 6개 제품 가운데 국산 룬루 제품에서만 발생했습니다.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3.8배 차이 났는데 베이비 브레짜가 30만 원가량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꼽혔습니다. 지방이나 유당 성분이 들어있는 분유는 세균 번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세척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분유 제조기를 청소할 때에는 가탄사소다나 베이킹소다 등 산성세제를 이용해서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시험 평가 결과는 소비자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가장 큰 둥근 달인 슈퍼문이 목요일 밤에 떠오릅니다. 달 뜨는 시각은 서울 기준으로 목요일인 17일 오후 5시 38분이고 다음 날 아침 7시 22분에 지는데 밤 8시 26분에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고 있는 달은 목요일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데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의 보름달보다 14% 더 크고 30% 더 밝게 관측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가장 큰 보름달은 8월 31일로 이번 슈퍼문은 1년 2개월 만입니다.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은 지난 2월 24일 정월 대보름 때 달이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경북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야생멧돼지 포획, 수색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8에서 9월 사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한 야생멧돼지 포획, 수색 실적이 5,010마리로 지난해보다 8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검출됐으면서 점차 남쪽으로 확산돼 현재는 경북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열화상 무인기, 탐지견 등을 대거 투입해 포획 수색을 강화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기차 화재의 안전 대책으로 제시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배터리 안정성 시험을 거치게 될 텐데 완전 의무화 시점은 오는 2026년입니다. 이번 인증제 시범 도입으로 배터리 안전기술 연구가 좀 더 활성화돼 앞으로는 배터리로 인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